안녕하십니까.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이재호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3년형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 차량입니다. 지금 화물을 구매하시려면은 포드 레인저, 쉐보레 콜로라도, 쌍용의 렉스턴 칸, 마지막으로 이제 지프의 글래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차량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2022년형은 이제 거의 완판이 됐고, 쉐보레 콜로라도는 신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포드 레인저와 콜로라도를 보시는 분들이 또 렉스턴까지는 보시지는 않습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이제 캐릭터가 확실하고 이제 멋있지만 금액이 조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포드 레인저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이 팔리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화물을 필요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차량에 대한 설명은 좀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안 들던 부분이 이 하단부 이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밑에 범퍼가 되게 이제 낮게 되어 있지 않고 높다 보니까 얼굴이 좀 작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차량이 좀 굉장히 작아 보이는 문제 때문에 F150은 아니지만 포드의 트럭을 구매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간지가 콜로라도보다는 조금 더 안 났던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런칭쇼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부 부위가 많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폭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이쪽에 플레어가 있어가지고 이 플레어 부분 같은 경우는 랩터와 이제 와이드 트랙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폭이 조금 더 이제 좌우로 커지게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와이드 트랙 모델과 랩터 모델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 엠블럼 그릴을 레터링 그릴로 이제 교체하게 됐을 때 충분히 랩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봤는데 이제 18인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랩터의 경우는 17인치가 들어가서 이제 튜닝하기 좋게 되어 있지만 일단 일상 주행을 위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18인치가 들어갔습니다.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보센 튜닝도 있지만 실제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뭐 브랜드라기보다는 모델의 차량들 중에 저희 레인저 랩터 구형 모델 있었죠. 네, 그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외관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데칼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랩터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네, 평범하게 트럭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스텝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 부분에 이제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와이드 트랙에는 히치 리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500kg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바로 이제 실내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실제 외관에서 이제 이지 엔트리 시스템이 추가가 됐어요. 안쪽으로 손 넣으시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고, 터치하시게 되면은 문이 잠기게 되고요. 넣고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아진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미러 조작 버튼, 열림 잠금이 있는데, 제가 제일 반가웠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사이드 미러가 이제 자동으로 폴딩 된다라는 점, 이거 브론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시트도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웨이로 되어 있고요. 매뉴얼 스티어링 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전시차가 온 만큼 조금 이제 터치 스크린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네, 실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스티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단정하게 되어 있죠. 버튼 같은 경우도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가지고 있고요. 안전벨트 표기, 연비 원형으로 되어 있고, 연비 확인하는 부분, 옵션 조절 부분 전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었던 부분 조금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돌리시는데 한 칸 한 칸 바뀌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더 돌아가지가 않죠. 한 칸 한 칸 한 칸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한 칸 돌릴 때마다 일반, 에코, 견인, 미끄러운 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륜,
사륜, 그 다음에 사륜 저단기어, 사륜 오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옛날 형식으로 한번 바뀌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전자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쪽 앞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내리잖아요. 내리면 D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자동 변속기라든지 전자식으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다시 앞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뒤로 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킹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오고요. 후진 D 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뭔가 이게 이렇게 좀 서 있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원래 이게 예전에 이랬었잖아요. 뭔가 향수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조작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드륵. 네. 근데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정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수동 기어로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M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저단 기어, 고단 기어 이제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대부분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언덕 경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반가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자동차의 이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운전자 보조 기능에 오토 홀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게 이게 상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지금 픽업 트럭 최초로 오토 홀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이제 오토 홀드를 이제 쓰시다가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트럭을 구매했을 때 고민이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얼마나 크냐 하겠지만 여성분들이 이 차를 운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옵션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역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쓰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이제 스킵을 하고요. 카메라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스크린에 더불어서 이제 화면이 앞쪽과 이제 전체가 있는데 이제 후진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가 나오게 되겠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카메라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랑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모드인가 했더니 오프로드 경사를 지나가게 될 때 카메라를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드라이브 보신 상태에서 오프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디퍼런셜 기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방에 바퀴, 이게 지금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앞을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왼쪽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전개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이제 앞쪽이 보이지가 않을 때 유용할 것 같고요. 실제로 앞에 있는 어떤 바위라든지 벽돌을 밟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바퀴가 지나가는 이 트레드 모양을 따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오프로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은 제가 이제 쇼케이스 때 촬영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열선 버튼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터치 스크린에 지금 있다 보니까 주행하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그 버튼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르게 되면은 올라오게 되는 게 있고, 이쪽으로 봤을 때 에어컨이랑 같이 있는데 한 번 하면 3단이 켜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거나 이렇게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취소한 상태에서는 눌러서 이렇게 스크롤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번 누르고 클릭을 하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위치가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를 누르게 되면은 약간 균형이 안 잡히는데, 내린 상태, 진짜 여기 이렇게 딱 견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클릭이 되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작지만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말씀드릴 부분으로는 이쪽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을 못 들으시면은 아마 발견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쪽에 컵홀더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네, 앞서 이쪽 그 컵홀더 설명하는 부분에 이쪽에 하나 이제 보관함이 더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은 열리게 됩니다. 이거 랜드로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공간이 작은데 얘는 상당히 깊습니다. 보시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깊이를 한번 재보면은 한 이 정도 깊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다 보니까 웬만한 물건들은 거의 다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발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인데 확실히 가운데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 차량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세대 차량인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은 제가 브론코가 아니고 이 차량을 구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특수 목적으로 브론코를 구매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멋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아용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쪽 레버를 당기시게 되면은 상판에 이렇게 하단 러기지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요구 보시게 되면은 디젤 차량이죠. 2.0 바이터보기 때문에 디젤 요소수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 제가 얘기를 안 했었죠. 전륜 서스펜션 이번에 WBC1 들어갔습니다. 하단 부분 로어와 포함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직진성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전 모델보다는 좀 안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 트랙 모델이다 보니까 판스프링, 그 다음에 안쪽에 서스펜션 별도로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을 운용하실 때에는 판스프링이 굉장히 가장 좋은 부분이긴 한데, 뒤쪽의 승차감은 랩터보다 이제 살짝 떨어지긴 하겠죠. 러기지 부분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적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발판 부위가 있는데, 이 발판을 밟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 여기 220V 단자, 다음에 시거 소켓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좀 운용하시기는 좀 편하실 것 같기는 해요. 혹여나 이제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물건 꺼내실 때에는 이 발판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혹시 저희가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은 주행과 관련돼서도 조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행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차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위주로 이제 잘 포스팅을 해보실 거고요. 한 바퀴 차량 돌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